2017년 프랑스 제25대 대통령으로 39살 엠마뉴엘 마크롱이 당선이 됩니다. 프랑스 역사상 최연소 나이의 대통령이고요. 대선에 처음 출마해서 대통령이 된, 그리고 24살 연상의 자신의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었던 아내를 둔 매우 특별한 이 남자. 자, 오늘의 세기의 유혹자 11번째 주인공은요, 바로 현재 프랑스 대통령인 엠마뉴엘 마크롱입니다. 제 방송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치적 견해를 나누는 방송이 아니고요, 그의 탁월하고 특별한 유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정치적인 편향 없이 이 보도된 뉴스에 입각한 정보를 토대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하는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24살 연상에, 그것도 자신의 고등학교 선생님과 결혼한 이 과감성, 그리고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시간에 대중을 사로잡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다는 점에서 역사에 남을 세기의 유혹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오늘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으니까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하세요. 엠마뉴엘 마크롱, 1977년 프랑스 아맹이라는 도시에서 의사인 아버지와 신경학 교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15살이었던 마크롱은 사립학교인 라프로비덩스를 다니게 되는데요. 당시 24살 연상의 브리지트라는 문학과 드라마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녀의 첫째 딸이 마크롱과 같은 반이었죠. 그리고 2년 후 그녀의 드라마 수업을 듣던 17살이 된 마크롱은 이 41살의 세 자녀가 있는 유부녀 선생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물론 마크롱 혼자만의 짝사랑이 아니었죠. 이를 알아챈 마크롱의 부모는 그를 파리로 보냅니다. 마크롱은 파리로 떠나면서 나는 당신과 반드시 결혼할 겁니다 라는 약속을 하죠. 아이비 타임즈에 의하면 브리짓과 전 남편과의 공식 이혼은 2006년이라고 알려졌는데, 실질적인 별거와 마크롱과의 그 본격적인 연애는 마크롱이 파리로 가던 시점이었던 1995년, 그러니까 마크롱이 18살이 되던 해죠. 그리고 브리짓은 42살부터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2006년 브리짓은 그녀의 남편 앙드레 루이 오지에르와 결혼한 지 32년 만에 공식적인 이혼을 하죠. 그리고 다음 해 그녀가 33년 전에 결혼했던 같은 장소에서 엠마뉴엘 마크롱과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녀의 나이 54살, 그리고 마크롱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한국 정서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사실 17살의 남학생과 41살의 유부녀 선생의 이 부적절한 관계는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 보호법에 처벌받게 되죠. 그리고 법을 떠나서 자기 딸 또래의 아이한테 그 이성의 감정을 느꼈다는 것부터가 우리 정서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죠. 그런데 오늘의 그 유혹자의 주인공이 브리짓이 아니고 엠마뉴엘 마크롱인 이유가 있습니다. 군더더기 다 생략하고요, 본론으로 곧바로 마크롱이 왜 유혹자인지, 그리고 어떤 유혹자이며 그의 탁월한 유혹의 기술이 무엇인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란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9년에 출간된 실비 보멜이라는 작가가 쓴 He Had Just Turned 17이라는 책이 출간이 됐는데요. 이 책에서 밝히길 마크롱은 엄청난 독서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세이를 매우 잘 쓰는 학생이었는데요. 그는 브리짓이 가장 좋아하는 플로베르의 소설 마담 보바리에 대한 그 자신의 에세이에서 보바리즘을 운운하며 그녀에게 먼저 유혹의 손길을 뻗쳤다고 합니다. 이 마담 보바리라는 소설은요, 일상이 지루한 엠마라는 한 유부녀의 일탈과 자살이라는 1857년에 쓰여진 장편 소설인데요. 다른 아이들보다 조숙했던 17살의 마크롱은 자신이 사랑하게 된 이 41살 브리짓한테 마담 보바리에 등장하는 일상이 지루한 엠마를 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브리짓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마크롱을 거부하지 않았고요. 2018년 6월 13일 프랑스 3라는 채널에서 브리짓 마크롱, A French Noble이라는 다큐멘터리 방송이 됐었습니다. 이 방송에서 브리짓은 마크롱이 파리로 간 후에 10년 동안 파리와 아미행을 오가면서 열애를 하는데, 자기와 그 마크롱의 나이 차이 때문에 결혼은 원래 원치 않았다고 하죠. 하지만 브리짓은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물론 아침을 먹을 때 저는 주름으로 가득 찼고요. 그는 젊죠.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내가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전 제 인생을 놓쳤을 겁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보멜이 쓴 책에 의하면요. 브리짓은 그 언니가 형부와 함께 이 그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을 한 사건이 그녀의 인생관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짧은 인생이니까 행복을 선택하자.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리짓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자면요. 그녀는 1953년생으로요. 5대째 내려오는 제과점을 운영하는 집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1974년 그녀가 21살에 은행원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 셋을 낳습니다. 이 남편 앙드레 루이 오지에르는 과묵하고 아주 조용한 성격의 남성이었다고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등학교에서 문학과 드라마를 가르치는 선생으로 재직을 하죠. 그러다가 운명의 엠마뉴엘 마크롱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크롱의 끈질긴 구애는 결국 세상 사람들의 노골적인 비난과 아이들의 상처를 감수하고 그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둘의 사랑을 의심하고 싶지도 그리고 비난하고 싶지도 않은데요. 이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둘만이 이 서로 교감하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이어져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선생과 제자라는 관계에서 시작을 했다는 게 그 부분이 조금 받아들이기는 어려운데요. 그런데 그건 문화와 이 사회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가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대중을 유혹한 엠마뉴엘 마크롱에 대한 유혹의 기술인데요. 마크롱은 전형적인 엘리트 합리주의자로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는 로스차일드에서 은행가로 일하면서 인수합병 전문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 당시 2년 동안 경제산업부 장관을 맡았었고요. 대선 전에는 선거에 출마해 본 적이 없는 정치 초년생이었는데 대통령이 되죠. 어떻게 이런 엠마뉴엘 마크롱이 프랑스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 당시에 그 프랑스의 정세와 상황이 뉴페이스를 원했던 시기였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프랑스가 방황의 시기라는 점을 이 마크롱은 분명하게 파악한 아주 탁월한 유혹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그의 대중을 향한 유혹의 기술에 대한 저만의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크롱은 열정적 카리스마형 유혹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카리스마적인 유혹의 기술로 대중을 빠른 시간에 사로잡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마크롱이 대통령 선거 출마 시에 그 캠페인의 슬로건은 앙마르슈, 그러니까 전진이었습니다. 당시 마크롱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중도를 선언하면서 프랑스의 정치인들이 무능하고 부패했다고 비판하면서 아주 급진적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도 경제개혁에 기반한 중도적인 공약을 내세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프랑스여 영원하라라는 민족주의라는 감정을 매우 진지하게 호소했다는 점이었는데요. 여러분들 그 프랑스의 역사를 보면요. 나폴레옹이나 잔다르크 그리고 찰스 드골 같은 이런 영웅이라고 불리는 이 세기의 유혹자들의 필두가 바로 민족주의에 기반을 두었다는 건데요. 마크롱은 이거를 정확하게 간파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좋았던 버락 오바마의 지지 영상을 그대로 공개하죠. 오바마는 그 공개 영상에서 프랑스의 영원하라를 프랑스어로도 외쳐주죠. En marche. Vive la France. 그리고 물론 민족주의 감성이 통했던 이 프랑스의 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의 그 연설하는 모습을 보시면요. 마치 종교 지도자처럼 항상 두 팔을 벌리고 감사하다, 사랑한다라면서 늘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그 연설을 보시면 아주 강한 호소력이 느껴지는데요. 심지어는 경쟁 후보 그 르펜과 토론을 할 때도 진지하면서도 이 나이는 어린데 품격이 느껴지고요. 격하지만 지성미가 느껴지는 그런 토론을 벌입니다. 저는 프랑스어를 못하는데요. 저도 그의 연설을 듣고 있으면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묘한 매력을 느꼈는데요. 물론 이 마크롱의 타고난 연설 능력도 있었겠지만요. 이 유혹적인 연설의 기술은 바로 브리짓한테 배운 것이라는 게 아주 흥미로운 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브리짓은 고등학교 선생님 시절에 드라마를 가르칠 만큼 연기력이 뛰어났죠. 그리고 문학 수업을 가르칠 만큼 어휘력이 유창했습니다. 마크롱이 언젠가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녀가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없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만큼 브릿짓의 존재는 마크롱한테 매우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브릿짓은 선생님을 하기 전에 1989년 트루츠 티쉐임 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정치를 꿈꿨던 여성이라는 점인데요. 그 당시에는 낙선을 해서 결국에는 선생님이 됐는데 그녀의 야망은 어쩌면 정치에 있었다는 것인데요. 자신이 못다 이룬 정치가의 꿈을 마크롱을 통해서 이룬 그런 포부를 가진 여성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년 4월 재선을 앞두고 있는 마크롱은 그간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이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졌는데요. 우파 유권자들의 그 표를 얻기 위해서 나폴레옹 그 헌화에 참가를 하기도 하고요. 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아주 굉장히 우파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리고 항상 주창하는 것이 바로 강한 프랑스인데요. 그래서인지 브라질 대통령, 호주 총리한테도 뭐 거짓말쟁이라는 이 직격탄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죠. 그리고 자신한테 계란을 던지고 뺨을 때린 이 극우파 시민을 오히려 자신한테 보내달라면서 대화를 나누고 싶다 이러면서 강하고 젊은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강한 프랑스를 꿈꾸는 이 국민들은 마크롱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한테 더욱 열광하게 돼 있죠. 그게 바로 국민의 감정에 호소하는 카리스마형 유혹자의 특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제가 정치 분석가는 아니지만 유혹이라는 관점에서 emmanuel 마크롱에 대해 부족하지만 아주 조금 들여다봤는데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즐겁게 보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응원의 댓글 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